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새벽녘에는 좀 왔었는데 지금은 좀 날씨가 개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즘 기후 위기랄지 식량 위기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 폭우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그죠? 예. 올해는 도대체 어떤 정도까지 더위가 올지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예. 그 최근 몇 년간은 지구가 좀 그나마 좀 차가웠던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라니냐 현상이라고 전 지구적으로 0.2도 정도 낮은, 이게 왜 벌어진지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한 3년 정도 계속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로 전 지구가 0.2도 더 뜨거워지는 엘니뇨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더울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이게 과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앞으로 5년간이 뭐 인류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제 온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앞으로 몇 년? 앞으로 5년 정도가. 5년 정도가? 예. 그래서 2027년, 그러니까 4년 뒤가 되면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1.5도가 올라가는 걸 많이 경계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1.5도가 오르게 되면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하지 않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 가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이대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앞으로 2027년이 되면은 1.5도를 넘어설 것이다는 확률이 66%가 됐다. 이게 이제 지난 5월 달에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로운 그 순간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어떤 식으로 폭염이나 폭우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대충 패턴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라니냐, 엘니뇨. 그러니까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어린 소녀, 엘니뇨는 어린 소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뭐냐면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한 뭐 5년에서 7년 단위로 라니냐가 왔다, 엘니뇨가 왔다, 이거를 이제 반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박대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라니냐라서 동태평양 수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라니냐, 엘니뇨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엘니뇨가 먼저 붙었어요. 뭐냐면은 이 어린 소년인데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보통 어부들이 동태평양 이제 남미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잡잖아요. 네. 고기를 잡는데 수온이 올라가면은 고기를 안 잡는데 못 잡는데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고기가 맛있잖아요. 찬물고기 맛있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크리스마스처럼 집에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 휴식할 수 있게 해준다. 뭐 따뜻한 바닷물이.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이제 라니냐도 이제 나온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가 그런 건데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매년 패턴인데, 올해는 어쨌든 엘니뇨가 오는 지금 상황이고, 엘니뇨 중에서도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엘니뇨.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얘기를 했던 거는 5년 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는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작은 파동이 라니냐, 엘니뇨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엘니뇨가 좀 세게 온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기후를 보면은 뭐 50도까지 올라가고 막 뭐 시베리아는 지금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시베리아가? 시베리아가 40도까지 기록된 올라갔어요. 이래 최고 기온까지, 그것도 이미 6월 달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6월 달에 시베리아가? 한여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진짜 추운 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시베리아 고온 현상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에는 아마도 과거에 고대의 질병들, 병원균들이 많이 그 동토 밑에 묻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시 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가 녹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따뜻해지니까 약간 녹은 건데,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 얼음층이. 근데 이게 다 녹기 시작하면은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와요? 이게 이제 그거죠, 온실가스죠. 그렇죠. CO2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안 먹힌다는 게,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지구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한다고 막 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탄소는 그쪽에서 메탄가스도 그것의 일종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더 많이 나와버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1.5도를 선을 넘기지 말자 그런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산업화 바로 이전 그러니까 19세기예요. 예, 19세기입니다. 19세기랑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를 1.5도 네, 이내로 잡아놓자. 예.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간 1도 거예요? 정도는 이미 올라간 상황이고요. 1도 올라갔어요? 예, 나머지 0.5도가 문제인데 지금 엘니뇨 라니아가 영향을 미치는 게 평균 기온에서 0.2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마이너스 0.2도로 한 3년 정도는 좀 득을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뭐 올해 내년 정도는 아마 플러스 0.2도 혹은 그 이상을 실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건 전문가들마다 이제 이견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늦었다라고 하면은 야 우리 막 살자. 이왕 망한 거. 야 뭐 탄소 배출 뭘 신경 써. 예. 이렇게 될까봐. 곧 있으면 다 바다야. 다 잠겨 다 죽어. 다 잠겨. 근데 뭐 이런 염세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예.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낙관적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할 수 건데. 있는 걸 하자. 늦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 주류긴 해요. 예, 그분들이 뭐 주류야. 옛날 노래도 예. 있었잖아. 예. 지금도 늦지 않으리. 예. 뭐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5년에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당시에는 그 제한선을 예. 2도로 잡았어요. 1.5도가 아니라. 근데 2018년에 이제 IPCC 총회에서는 3년 만에 2015년에서 2018년 3년 만에 1.5도 2도가 아니라 1.5도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1.5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제 그 기준이 낮아진 거죠. 아까 전에 사실 1도 올랐다고 그랬는데 1도가 아니라 1.2도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예. 그 0.3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상 0.3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가파른 속도와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 속도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야 망했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재밌게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재밌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도 있지만은 메탄가스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소들이 트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를 먹으면 안 된다. 육식을 줄여야 된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은 육식을 소를 특히 먹으면 안 돼. 소는 되새김질 때문에 트림을 계속 해가지고. 아니 빨리 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서 없애자. 그래서 육식을 하려면은 차라리 닭고기를 해라. 육식을 하려면 닭고기를 해라. 닭고기는 비교적 환경에 영향을 덜 준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육식 안 해야 된다라는 좀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 저는 닭고기가 좋더라고요. 그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지금 닭고기 소고기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식량 위기 쪽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폭염 때문에 네. 폭염 가뭄 그다음에 홍수 뭐 이런 것들. 네, 특히 이제 엘니뇨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사실 북반부보다 남반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예. 그 적도 부근 지역 이런 데는 설탕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곡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남미 이쪽이 영향을 많이 예. 받겠네.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도 그때도 엘니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15년 16년 당시에도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이 더운 지구를 좀 식히느라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곡물하고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많이 폭등을 했다가 그나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무관하게 또 한 번 기후 때문에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올 가을 이후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 엘니뇨 영향은 아닙니다만 이 코코아 가격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질병 같은 거 퍼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기후 이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예. 보고를 했는데 슈퍼 엘니뇨가 2015년, 2016년에 왔는데 당시에 석유 가격을 3.5%포인트 상승시켰다 이게. 상승시켰다. 엘니뇨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쇄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석유 가격 오르면은 다른 예. 것도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우니까 에어컨 많이 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또 곤충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꿀벌들 뭐 사라지고 있다 그 소식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 생태학적으로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지금. 사실 이제 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 뭐 양봉 농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이 이제 수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곡물 재배 전체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그렇죠.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별이 다 멸종할 것이다. 먼저 벌이. 예. 그러면 예. 그 다음에는 수분이 안 일어나서 멸종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저 만약 저는 이제 올해 특히 많이 느꼈던 게 꽃이 한 번에 폈잖아요. 꽃이 한 번에 피었어. 예. 이상했어.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기상학자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는 올해 봄에 많이 따뜻했다. 그 일찍부터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 따뜻했죠. 따뜻해졌고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해의 길이, 낯의 길이는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에 꽃들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낯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그 번갈아서 피게 되는데 예. 한 번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낯의 길이는 충분히 그 짧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서 원래 펴야 될 것이 한 번에 특정 기간에 다 피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반론을 하고 싶어지는데 네. 진화를 분명히 하긴 할 것 같은데. 진화를 하겠죠. 식물이나 동물들, 그러니까 인간이. 곤충은 이제 자기가 깨는 시간이 있는데 꽃들은 다 펴버리고 다 져버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수분도 안 되고 곤충도 그렇죠. 죽고 이건 건데 네. 진화를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이를테면 그 진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깨어나는 애들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이게 그렇죠. 했는데 이게 몇 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은 적응을 할 시간도 시간이 없이 싹 죽어버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기후 변화의 예. 속도가 걱정이네요. 이 사실은 다 인류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한다고 뭐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인류세를 좀 도입하자. 뭐 이런 또 주장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류세라고 예. 하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중생대, 예. 고생대 이렇게 하시 이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 아니야? 예. 인간이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지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거를 인류세 지금의 기간을 지금이 인류세다. 인류세다. 옛날에 이렇게. 공룡 시대 뭐 이랬던 것처럼. 홀로세라고 보통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예. 이제 다시 인류세를 만들자. 네, 만들자라는 건데 그거의 흔적으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 플루토늄이 자연 상황에서는 매우 미세하게 극소수만 있는데 핵실험을 하면은 이게 세슘이나 플루토늄이 사실상 인공 물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대기 중에 많이 인간이 활동하면서 이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류세 이제 증거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 인간들이 과도하게 이거 자원을 사용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기가 인류의 세기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미 지질 같은 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지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검출이 되면 지금 인간이 활동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지질 상황이구나 생각하자는 그렇군요. 예. 뭐 우리가 흔적 없이 죽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흔적을 굳이 이런 안 좋은 걸로 지구 환경이 안 좋은 걸로 우리의 흔적을 남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 나빠요. 아닙니다. 인간 사랑하십시오. 왜 나쁩니까? 예, 야외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 그 폭염 네. 관련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키고 막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우면 좀 이렇게 좀 피해가고 그래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가 특히 또 뭐 수분 같은 거 많이 좀 섭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령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오후에만 보통 많이 쉬시는데 오전에도 10시에서 12시 사이에서도 온열 질환이 16%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발생 중에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16%이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후에도 충분하게 휴식하고 물 마시기가 중요하고요. 또 그 물을 마시고 그늘에 쉬는 것이 이제 1시간 작업을 하면은 15분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1시간 하면 15분. 예.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다면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서 젖은 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등 체온을 낮춰달라. 예. 그리고 물을 가능하면 많이 마시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성 1터널 사고 영향